네, 목요일에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창구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종목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셔야 두 분께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이고요. 또 샵 2034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에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에코프로입니다. 네, 에코프로 예.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매수가 되실까요? 11만 원이고요. 비중이 10%고, 네, 11만 원이요. 예, 그래도 이때라도 좀 23년입니다. 아, 23년. 네. 23년 여름에 아마 그랬는가 봐요. 여름에 매수하셨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랬다래. 네, 앞으로 전망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예, 그러십시오. 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올중립 나왔습니다. 이지은 대표님의 중립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테슬라가 강하게 올랐다고 해서 오늘 2차 전지 섹터가 좀 대체적으로 오르긴 했는데 에코프로 중립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일단은 테슬라가 오늘 좀 8%대 급등이 나왔고 최근에 이제 목표 주가를 $800를 제시한 곳도 있으면서 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요인들로 좀 생각을 할 수 있겠나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결국엔 자율주행 시장에 대한 기대감적인 측면들이 테슬라 쪽에서는 아직은 더 많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2차 전지는 이제 결국에 가장 중요하고 우려되는 부분은 업황의 반등 부분입니다. 지금 2025년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추이를 보면 표면적으로는 두 자릿수의 성장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여기서 중국을 제외를 하면 결국에는 과거 대비했을 때는 성장률이 둔화하고 있는 흐름들이 아직은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국내에서도 워낙 업황 둔화가 너무 심화가 되다 보니까 오늘 또 정부 쪽에서 지금 2차 전지 관련돼서 좀 도움을 준다라는 소식들이 나와서 오늘 장 초반에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그래도 좀 시세가 나왔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이런 정부 쪽의 움직임들이 시세적인 이런 추세적인 완전한 반전을 이루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보고 있고 2024년을 기점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이 설비 가동률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와 토대로 중장기적으로 투자 계획도 좀 하향하는 모습, 그다음 연구체를 발행하다던가 이렇게 재무 건전성을 좀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 보여졌는데 여기서 업황 반등까지 나와줘서 이런 재무제표에 대한 이런 개선 흐름이 같이 박자를 이어가서 나온다라고 했으면 좋았겠지만 이런 업황에 대한 반등은 조금은 더 속도의적인 부분들 차이가 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과 지금 미국과 유럽의 정책에 대한 이런 혼선은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4680 배터리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2025년 기점으로 해서 모멘텀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시장이 추세 반전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재료로 좀 작용이 될지에 대한 여부는 불명확하다라고 보고 있고 가장 중요하게 시장에서 보는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 관련돼서 지금은 실적에 대해서도 지금 우려감 충분히 있죠. 이번에 LG에너지솔루션 4분기 잠정 실적도 좀 좋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가만히 일단은 보유를 의견을 드리긴 하지만 비중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은 보수적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속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반등의 흐름이 빨리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건 지금은 그냥 일단은 지금 가격대에서는 딱히 손절을 하시거나 비중이 막 크시면은 제가 비중을 좀 조절하시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일단 10%의 비중이시기 때문에 지금은 좀 기다리는 구간으로 한번 좀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테슬라의 강세 이유는 2차 전지 관련된 모멘텀이 아니라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이었다. 일단 비중 확대가 아닌 그냥 홀딩에 대한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저는 주셨을까요? 한올 바이오파마 네. 네, 43,300원에
20%인데 이지은 대표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43,300원에 20%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진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이 콕 집어서 오늘 대표님께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하셨는데 거의 매수가랑 현재가랑 동일하시네요. 네, 일단 한올 바이오파마는 바이오 기업들, 뭐 여러 기업들이 있겠지만 저는 일단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전반적인 바이오 쪽의 움직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고용 지표가 굉장히 잘 나와서 PPI와 CPI 지표 발표를 앞두고 시장이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번에 CPI가 예상치에 부합을 하면서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부담감을 살짝 덜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을 했고 그 이슈가 나오자마자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굉장히 강한 시세 흐름들을 오늘 좀 이어가는 흐름들이 나와줬는데요. 일단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 이뮤노반트라는 회사를 좀 봐야 되는 기업이긴 한데 일단 이 회사가 주당 20불 가격에 2,250만 주 보통주에 대한 매각을 협의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운영 자금에 사용한다. 그래서 여기서 시장에서는 한동안 또 한올 바이오파마가 이와 관련돼서 관계 회사이기 때문에 수혜적인 부분들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일각의 이야기도 최근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좀 크게 작용되는 부분은 없었어요. 근데 제가 한올 바이오파마를 다른 것보다 좀 중요하고 좋게 보는 이유는 일단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바이오주 하면 실적이 항상 좀 안 좋다라는 그런 이미지도 많이 있었지만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상대적으로 좀 실적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자유로울 수 있다. 이것도 하나의 좀 모멘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한올 바이오파마 3월에서 4월 정도를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놓여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인뮤노반트의 기업 가치가 좀 판단이 된다. 근데 연동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기업 가치가 잘 나오면 한올 바이오파마 역시나 좀 추세적으로 같이 동반해서 우상향할 수 있는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3, 4월 달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돼서 모멘텀이 남아 있다라는 것은 이 기업을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매수 가격 같은 경우에 43,300원을 가지고 계신데 충분히 저는 보유 관점 20% 비중 유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42,500원이 최근에 약간은 저항대로 작용이 되기는 했는데 이 가격은 충분히 돌파해 줄 거라고 보고 있고 1차적으로 45,000원 정도의 목표가를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약바이오 분위기의 흐름이 좋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3, 4월에 이런 변곡점 구간에서 이 가격이 나왔는데 이뮤노반트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시세 또한 가능할 수 있으니까 절반 정도는 수익을 챙겨 놓으시고 절반은 좀 더 지켜보는 흐름까지도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 이뮤노반트 모멘텀 기대해 본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목표 주가 꼭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수고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예.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오늘 가온치스요. 가온치스 뭐 이번에 문의를 했는데요. 네. 오늘 팔려고 하다가 못 팔았어요.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요. 아, 네. 혹시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시청자님? 41,600원에 11%요. 41,600원에 11%요. 아, 예. 올해 첫 번째 거래일에 들어가셨나 봐요, 시청자님. 예. 아, 네. 아, 오늘 급등이 조금 나오긴 했었는데. 아침에요. 5,000원까지, 5만 원까지 올랐는데 그러니까요. 잠깐 지내버리 내려버렸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한테 여쭤보려고 못 팔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시세 더 낼 수 있는지, 긍정적인 모멘텀 있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네, 두 분의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아, 올긍정 나왔습니다. 과장님의 긍정 의견 들어볼게요. 오늘 오전에 59,900원까지 올랐다가 쭉 미끄러졌어요. 왜 이렇게 시세가 좀 약했던 건지 우리 시청자님은 5만 원 이상으로 수익을 더 보실 수 있을까요? 충분히 저는 볼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뭐 작년에 이제 주가가 좀 안 좋았던 모습들은 사실 삼성전자향 이제 파운드리죠. 워낙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뭐 이번에도 분기 그 2.4조 적자 났고 그리고 3분기도 1.4조 적자가 났습니다.
2분기겠죠. 3분기겠죠.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가온칩스는 이제 디자인 하우스 이제 설계 쪽으로 사실 삼성전자의 그동안 누적건만 하더라도 거의 235건의 이제 프로젝트를 같이 했습니다. 파운드리 쪽으로. 물론 이제 올해 시사하는 바는 물론 이제 최근에 브로드컴이 이제 주문형 반도체 이제 ASIC을 이제 계속 꾸준히 얘기를 해왔었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향후에 이제 HBM4 쪽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런 주문형 반도체에 대한 설계를 다시 새롭게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가온칩스에 대한 수혜가 물론 그동안 주가가 오른 이유도 브로드컴 향이 좀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봤을 때는 그에 대한 모멘텀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거의 보니까 한 50% 이상 주가 반등을 저점 대비해서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모멘텀이 단순하게 여기서 좀 끝나지 않은 거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아까 처음 얘기했던 GTC 2025가 그 시장의 방향성을 좀 더 강해 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로봇 얘기할 거고, 양자 컴퓨터 얘기할 거고, 그리고 유리기판 얘기할 거고, 거기다가 이제 주문형 반도체에 대한 얘기도 시장에서 그만큼 최근에 블랙의 가속기가 그만큼 발열 이슈가 많았고, 그런 이슈들도 결국에는 어느 정도 맞춤형 반도체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생각보다 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만큼 디자인 하우스 업체들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작년 12만까지는 조금 부담은 될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 상승에 대한 흐름은 좀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흐름에서는 지금 이제 브로드컴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다른 고객사들도 하나둘씩 여기에 대한 이제 수주들이 계속 꾸준히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디자인 하우스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 수혜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작년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그 기대감에 워낙 처음에 뭐 CXL 얘기 나오고 HBM 얘기 나오다 보니까 그 기대감이 시장에 좀 불확실성이 좀 올라왔다고 생각한다면은, 지금은 적어도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흐름은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가온칩스는 굳이 지금 여기서 뭐 오늘 못 팔아서 아쉽다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6만 원, 7만 원 이상도 봐도 괜찮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 굉장히 높게 세워주셨습니다. 에이직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내용들 더 나올 것이다. 목표 주가를 6만 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내 종목도 꼼꼼하고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고 싶다, 이 두 분께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이고요. 또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이유까지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문자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뒷번호 5774번님께서 셀비온을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16,900원에 비중은 10% 가지고 계시는데요.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이진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공모가가 15,000원이었는데 공모가를 또 뛰어넘었어요. 급등 시세가 나왔는데 우리 총장님은 좀 고점에 매수하신 것 같거든요. 매수가 이상까지 가능할까요, 대표님? 네, 저는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그래도 어느 정도 거래량이 좀 유입되면서 상승의 흐름이 나왔는데, 그 전에 고점 부근이 아마 18만 원 부근까지는 다시 한번 좀 트라이 해볼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물론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보호해소 관련돼서 지금 유한양행이 이 회사의 지분을 좀 가지고 있는데 매도할 수 있는 시기가 넘어섰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좀 더 지켜본 후에 수익을 극대화한 이후에 아마 그 전에 다른 기업들을 투자했을 때도 비슷하게 좀 지켜본 다음에 주가가 어느 정도 많이 뛰었을 때 그 실현을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보호예수 쪽에서도 크게 지금 당장은 좀 우려할 부분은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전립선암 치료제 관련해서 지금 요즘에 상장하는 그 문턱을 넘어서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시기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신청한 지 굉장히 빠르게 또 상장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다라는 건 그냥 그만큼 그 약에 대한 모멘텀을 시장에선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도 어느 정도 좀 유입이 되었고, 그리고 거래량이 실렸다는 점, 최근에 횡보 흐름이 나오다가 지금 61선의 저항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다는 건 추세의 전환에 대한 신호가 오늘 좀 명확한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신규 상장주이기도 하고 워낙 제약바이오 기업들, 또 우리가 예전 같으면 그러니까 좀 오래된 기업들은 뭐 실적에 대한 뒷받침 그리고 그에 관련된 추세에 대한 부분들을 좀 명확히 알 수 있지만,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뭐 가끔 이제 굉장히 시세가 강하게 나오는 경우들도 신규 상장주
상주들 안에서 나오긴 하지만 이게 너무 욕심을 부리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요인들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수익권 이상의 도달을 하게 된다면 일단은 약간은 비중을 좀 줄여 가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구체적인 목표는 한 18,000원까지는 저는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이 관련해서 18,000원 목표가 잡으신다면 비중 좀 줄여 가시면서 보자라는 의견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변동성에는 꼭 주의를 하셔야겠다. 18,000원 오면은 그때는 익절해보자라는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이렇게 셀비온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으로 8867번님의 상담 도와드려보도록 할게요. 로보티즈를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가 31,500원에 비중 40%로 굉장히 많습니다. 홀딩해야 할지 내일 매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는데 이 내용은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7% 넘는 시세가 나왔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지금 그냥 수익을 챙기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추가적인 시세를 더 기대해 볼까요? 얼마만큼 기다릴 수 있느냐가 좀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로보티즈의 이 상승이 단순하게 뭐 테마적인 흐름도 아니고 회사의 저는 구조적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회사가 지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다이나믹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액추에이터, 이제 감속기가 보통 88%, 87%였는데 지금 98%까지 올라왔죠. 그만큼 이제 감속기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굉장히 많았었던 회사가 이번에 일본 하면 어딥니까? 그러니까 로봇 쪽의 기술력이 굉장히 높은 국가입니다. 그 국가에 있는 센시드 로보틱스에서 독점 공급 계약이 있었습니다. 다이나믹셀 아닙니다. 결국에 자율주행 로봇인데 직개미와 이개미, 그러니까 실내 자율주행 로봇, 실내 자율주행 로봇. 이 두 로봇을 일본의 독점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협동 로봇도 이 회사가 만들 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북미 쪽에 대한 유통 협력을 MOU를 맺었죠. 그러니까 지금 로보티즈는 사실 뭐 매출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었지만은 적어도 해외 시장에 대한 확장성을 넓힐 수 있다는 걸 이번에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로봇 회사들 대비해서 빠르게 올라왔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향으로 일단 올라왔고 물론 추후에 삼성전자 때문에 실적에 대한 향상 가능성은 굉장히 크겠지만은 로보티즈는 일단은 실력으로 일단 시장에서 보여줬다는 점이 최근에 상승 흐름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LG전자도 고민이 많을 겁니다. 사실 지분을 살짝 줄였거든요. 원래 8%였는데 7%까지 지분을 줄이긴 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지금 가정용 로봇에 대한 출시 가능성이 굉장히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휴머노이드 로봇을 할 수 있다라고 조종환 대표가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로봇스타일까요? 엔젤 로보티스일까요? 제가 볼 때 로보티즈가 LG전자의 키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결국에는 로보티즈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물론 단기적인 급등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비중 40%를 다 줄이지 마시고 20%만 줄이시고 만약에 조정이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비중을 늘리는 전략을 가는 게 저는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보티즈에 대한 자세한 전략 말씀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반갑습니다.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KH바텍 네. 15,721원에 20%예요. 요걸 더 살까 아니면은 추가를 해야 되는지 그냥 가져가도 될런지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청자님 그때 폴더블 폰 모멘텀 보시고 네. 들어가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략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 내용은 이지은 대표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굉장히 높으신데 지금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굉장히 답답한 구간이실 것 같아요. 네. 근데 폴더블폰 관련된 모멘텀보다 지금 시장에서 협동 로봇 관련된 모멘텀이 또 새롭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오히려 기대를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비중이 벌써 20%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중을 좀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살짝 조심스럽긴 합니다. 근데 거래량이 지금 굉장히 많이 터져준 상황에서 만약 이번에 9,600원의 돌파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20%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부는 좀 비중 확대를 진행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KH바텍이 왜 부품 관련돼서 좀 엮였냐라고 궁금해하실 텐데 일단 삼성전자가 최근에
최대 주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올라섰습니다. 근데 협동 로봇 부품 공급 계약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 KH바텍 하노이 법인이 바로 협동 로봇 부품 공급 계약을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같이 체결을 했다라는 부분인데요. 지금 시장에서 로봇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좀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물론 모든 종목들이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쪽의 부품 공급에 대한 이슈는 저는 그동안 KH바텍이 폴더블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올라오지 못했던 부분들을 좀 전환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먹거리적인 측면으로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인 부분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앞으로 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도 많기는 하지만 빅테크 기업들이 로봇 관련된 사업들을 더욱더 좀 강력하게 밀고 있는 상황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기업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이런 소식들이 있을 때마다 가장 강하게 조명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의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9,600원의 돌파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비중을 어느 정도는 저는 좀 확보 흐름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거래량 최근에 많이 유입이 된 만큼 이번에 추세를 좀 상반기 때 잘 탄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좀 운 좋게 좀 좋게 본다라고 한다면 수익도 챙기고 나오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좀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600원 이상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그때 추가 매수해 보시는 전략 말씀드려봤습니다. 이렇게 KH바텍 상담 도와드렸고요. 오늘 시장이 상승했지만 여전히 내 종목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시는 투자자분들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어떤 문자 들어왔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도 많은 분들의 종목 고민을 위해 스피드 종목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강한 상승 나와줬습니다. 내일도 이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오늘도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전화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전화 02-2000-4919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두 번째로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신데요. 샵 2034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문자들이 들어오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문자입니다. 5747님 원준 12,700원 15% 말씀해 주셨고요. 움직이다 되돌아가는데 꼭 진단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주가가 1월 들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떤 전략 필요할지 잠시 뒤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문자입니다. 3990님 한미글로벌 매수가 24,400원 10% 목표가 꼭 1차, 2차 설정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재건 관련해서 주가가 더 올라줄 수 있을지 잠시 뒤에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 문자입니다. 7040님 BH 19,800원 8% 매수가는 올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오늘의 스피드 종목 상담은 이화진 과장님과 함께 원준부터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주는 일단은 전고체 배터리 관련 이슈도 나왔었고 그런 열처리 장비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건 맞습니다. 물론 이제 워낙에 지금 업황 자체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낮아진 상황이고 물론 이제 가격대는 12,700원이면 저는 충분히 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측면에서는 좀 시간이 필요하겠죠. 물론 삼성 SDI도 26년, 27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물론 저게 양산되면은 사실 일단은 2차 전지단에서는 충분히 또 게임 체인저가 좀 될 수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열처리 장비 수주 모멘텀이 원전은 충분히 부각될 수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고 물론 이제 이 12,700원이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만 워낙 이제 낮은 가격이다라고 했을 때는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충분히 좀 기다리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2차 전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저는 부정적인 시각은 맞지만은 사실 그런다고 해서 하방이 더 내려간다는 흐름보다는 충분히 제한선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10,000원 단은 충분히 지킬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좀 기다리시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한미 글로벌은 물론 오늘 트럼프 측근에서도 얘기가 나왔죠. 우크라이나 종전 관련해서 시간이 생각보다 걸릴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당선인이 물론 우크라이나 관련 재건 사업에 대해서도 계속 꾸준히 좀 기대감이 있긴 하겠지만은 물론 오늘 이스라엘 관련 휴전 합의가 이제 빠르게 나오면서 좀 그런 기대감도 시장에서는 충분히 남아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측면이 있는 상황이고 한미 글로벌도 마찬가지고 현대건설기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물론 우크라이나가
종전이 된다고 해서 물론 우리나라도 컨소시엄을 열어야 되고 여기에 따라서 각 종목별로 이제 수혜가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일단 한미 글로벌도 뭐 그런 측면에서는 너무 기대치가 높다기보다는 조금씩 대한 목표치를 좀 낮추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봤을 때는 뭐 24,400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충분히 지금 최근에 거래량이 올라왔던 만큼 일단은 수익은 낼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무 욕심은 내지는 말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 LG 이노텍도 마찬가지고 뭐 BH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사실 아이폰 판매량이 이제 예전만큼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지금 전년도 기준으로 스마트폰 이제 글로벌 출하량을 비교하게 되면 1위가 삼성전자가 제가 알기로 18%고 2위가 이제 애플입니다. 그리고 3위가 어디냐? 샤오미입니다. 물론 최근에 화웨이가 새로운 신제품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 중국에서 일단 애플이 그 영향력이 굉장히 줄어든 만큼 일단 BH의 영향도 굉장히 약해졌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9,800원은 좀 생각보다 시간이 좀 충분히 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당연히 애플이 만약에 여기서 이제 폴더블 폰이 내년 말에 정말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분위기는 달라질 수는 있는데 근데 사실은 LG 이노텍이 프리미엄 쪽으로 들어가는 이제 부분이고 이제 BH는 저가형으로 기본형으로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BH의 영향력은 나중에 폴더블이 나와도 생각보다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차라리 손절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화진 과장님과 함께 종목 상담 잘 들어봤습니다. 참고가 되셨기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종목 고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미국 산불 관련해서 주목받았던 전력 설비나 비만 치료 제조를 보유하거나 손실 중이신 시청자 여러분들의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02-2000-4919번으로 연락 주시면 실시간 우선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피드 종목 상담이었습니다.